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1년 넘게 했고, 또 강의를 한 7개월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또 댓글을 쓰는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말을 보면서, 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공부한 사람들, 또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그 글을 보고 그 사람의 기운을 그냥 느껴버리고, 또 사람을 보면 사람의 기운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운의 변화가 느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마다 고비가 오더라고요. 그것이 육체적으로 오고 또 마음 심적으로 오고 하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육체적으로 왔을 때, 어떤 타격이 왔을 때 몸의 음행의 조화를 잡아줘가지고 몸을 안 아프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제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는 어떤 근거를 내놓는 자료를 내놓아도 그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온 과정에 어떤 틀에 딱 얽매여서 그 틀을 벗어내지 않으면은 그 마음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마음 고치기가 죽기보다 힘들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그 마음, 이 공부는, 이게 보세요. 우리가 이 공부하게 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때까지 공부한 것을 제가 한 20 몇 년 동안 계속 거기서 자료를 축적해 놓고, 그걸 왜 축적해 놨는지 전 몰랐어요. 하여튼 그때는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그것을 다 어떤 중국의 근문에 관한 어떤 중국 역사에 관한 그 책을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죠. 왜 했는지. 그냥 했어요. 그냥 했는데 지금 와서 이 시점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내가 왜 때 시간이 좀 날 때, 그러니까 뭐 시간이 날 때 뭐 저녁에 애들 가르쳐놓고 낮엔 시간이 있으니까 날 때 공부할 때 좀 더 하고 자료를 축적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우리 손환정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 근문신고 외에 또 다른 중국의 어떤 역사학자들이나 그 문자학자들이 쓴 책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그 중국 화족 입장으로 쓴 책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 선생님 이 책은 별로 참고할 내용이 없는데 왜 이런 책을 주십니까? 그런 책이 한 50여 권 됩니다. 50여 권, 뭐한 100여 권 되죠. 100여, 모르겠어요. 세부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책들이, 그런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책을 보고 중국 놈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그걸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근문식에 나온 이야기하고 비교해서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윗반 7개월 정도 이제 수업을 했고, 이제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근문 신고에 관한 책만 뿐만 아니라 근문 중국인들이, 여타 다른 중국인들이 비교할 수 있게끔, 그걸 왜 했냐면은, 고양시, 저는 고양시대 책을 그 선생님 책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구론의 시가 나왔더라고요. 구론의 시가 나왔는데 그 구론의 시를 그 낙 선생님이 해석한 것을 다시 또 손한명 선생님 해석한 건 그걸 써놨더라고요. 썼는데 이걸 중국 놈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책이 있으니까 봐가지고 그걸 해석해가지고 내니까 해석하기가 싫더라고요. 왜냐? 순 거짓말인데 그런 거짓말을 구태여 시간 내가지고 번역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수업할 때 바로 책만 갖고 와가지고 천문소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문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냥 바로 그냥 읽어줬어요. 읽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번역했던 책들을 같이 근문신고 와서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해 속도가 너무 빠르시더라고요. 중국 놈들의 속성이 어떻게 역사를 기술해 왔는가가 분명히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더
이 의식 상태가 많이 넓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고조선사는 단지 고조선 삶만 가르쳐 가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그렇게 해봤자 별로 소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사에서는, 거기서 고조선 역사에서 유불선 기독교 모든 종교 사상이 다 나왔기 때문에, 현 인류 문명에 그게 다 나왔기 때문에 유불선 기독교에 대해서 또 동서양 사상에서 이것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몰라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다음에 문사철, 문학에 대해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공부해야지 이런 걸 절대적으로 볼 수가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아쉬운 점은, 가다가 어느 고비가 딱 맞을 때 제가 그것이 그 고비가 육체에 왔을 때는 제가 풀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데 그 마음은 고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마음은 어떻게든 어떤 한 사람이 또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댓글 쓰는 분들이 그 마음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 가지고 깨쳐야지, 스스로 깨고 일어나야지 그 상태가 보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좀 조급하지만은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게 가장 큰 약이고, 그 사람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7개월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온 강의 들어오신 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로 오신, 요새 이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본부장이 또 이제 한번 강의 하나를 더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 윗반에, 지금 저녁반에 반반이죠. 반반. 7시부터 보통 10시 반까지 하니까 반반이니까 야간반이죠. 야간반. 야간반엔 들어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면 야간반 사람을 다 빼고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맨 처음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제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알고 싶은 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물론 이제 그 수준이 너무 막, 저 공부를 굉장히 예전에 물론 공부했던 거지만 더 이것을 어떻게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보면서 다시 번역해보고 이렇게 해옵니다. 그럼 굉장히 시간이 일주일이 빡빡합니다. 일주일이 빡빡한데, 만약에 새로운 부분은 예전에 했던 거니까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그 딱딱했던 그 강의보다는 굉장히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교도 이제 어느 정도 돼 있지 않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반이 이제 지금 보니까 3명이 벌써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반이 오히려 이제 굉장히 처음 어떤 이제 그 기본부터 기본에 왜 우리가 고금을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가 단지 그때 그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 고금을 공부하다 보면은 유불선 기독교가 다 풀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울산에 오시는 한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 여러 곳에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께서도 자기가 이때 궁금했던 그 사항들이 이 고금을 공부하다 보니까, 근문신고를 공부하다 보니까 다 풀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러면 그 분의 그 궁금한 점이 풀려질 때, 그리고 어떤 한번 개개인들이 다른 그 수업과 전혀 다른 말을 할 때도 그 말 속에 어떤 진주가 숨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게 또 문제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한 분이 전혀 수업과는 다른 별다른 얘기를 해도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왜 이 순간에 저런 말이 나왔는가를 읽게 되더라고요. 다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이겠어요? 앞으로 중국 대륙을 나가서 전 세계로 나가서 대선생이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오시는 분은 이제 흔한 비를 들면은 이제 윗반은 이제 지수로 오고 저 인수분해 다 끝나고 지수로 오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덧셈 뺄셈 공부랑 같이 섞어서 공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한 번을 더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 인재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적어도 12,000명 정도 필요합니다. 적어도. 전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도처마다 다 있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그래서 그분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너는 그만한 위치에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현재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식으로 이때까지 살아왔고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고조사뿐만 아니라 이 현 생활에 또는 문화과, 철학과, 종교에 전부 다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머리를 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지금 가을이 다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마음 자체가 이 선천의 어떤 역사에 환멸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좀 바로 깨어집니다. 제가 그것을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많이 느꼈고, 제가 왜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애들을 한 20몇 년을 가르쳤죠. 20몇 년을 가르치면서 그 애들의 고3들이죠. 걔네들이 그 마음을 읽는 법을 또 알게 된 게, 이렇게 지금 현재 수업할 수 있는 분들의 마음을 빨리 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런 방법을 이게 알고 공부하게끔 하니까 빨리 사람을 키울 수가 있더라고요. 키우는 게 아니죠. 키워지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 마음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마음이 상태가 되고 어떤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그 마음자리가 그 어떤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어떤 책에 다 좋은 이야기에서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잊혀져 있던 고조사를 밝히는 이유는 중국을 접수하게 되는 근거를 내놓기 위함이다. 중국은 우리한테 접수가 돼요. 근데 그것이 접수가 되는데 왜 되는가를 모르면은 우리는 한 심리학자 내지 하나 어떤 나쁜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접수하게 되는 침략이 아니라 자연 순리적인 우리 고토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삼서성과 호남 산동성 그쪽을 거친 중국 대륙이 전부 다 그 우리 고조선의 활동 영역이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동부 북경미 쪽으로 동북 삼성도 역시 거기가 마한 지난 변화 사만이죠. 그 얘기도 몇 번 얘기를 했죠. 그렇게 우리가 중국을 그렇게 하고 우리는 뭘로 하냐? 절대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치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이제 앞으로 차원이 달라지는 시간이 도래합니다. 그 시간에, 그 차원이 달라지는 시기에 어떤 그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도태돼 버려요. 제가 아주 부드럽게 말해서 도태됐다는 얘기죠. 영과 육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 시발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무한폐렴이에요.
무수히 제가 얘기했죠. 군산에서 큰 병이 돈다 얘기했는데 거기서 왜 돕니까?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까지 내몰렸습니까? 그러면 그게 내몰릴 때 어떤 짓을 하게 해서 눈을 보도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큰 병이 올 때 우리가 그 큰 병을 견딜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몸을 어떻게 만드냐? 지금 방법이 없어요. 자, 이 강의를 듣고 몸에 움찔움찔 대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눈이 밝아지고 아주 생각이 밝아진다고. 사실 근데 여기 와서 자기가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루 이틀 뭐 일주일에 2번이니까 또 그 다음 주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이 달라집니다. 이게 근데 그 달라짐이 지속이 되느냐? 자기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공부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노를 저으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계속 노를 저어야지 강을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공부예요. 만약 놓으면 어떻게, 그 노 저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내려가요. 다시 되돌아가죠. 그런데 어제 이런 말 들었어요. 그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배가 뒤집어진다고 그러는데 뒤집어질까지 모르는데 뒤집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멈추거나 아니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리고 놓아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고는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어요. 왜? 이 공부는 신이 개입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강의 전에 읍창마속이란 말을 했어요. 읍창마속이란 말 아시죠? 자, 마속은 마대의 친구예요. 마속은 마대의 친구가 마속이 마대의 동생인데 공명의 친구가 마대의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였죠. 마속이 마속 동생인데 그 마속이 굉장히 병법이 뛰어납니다. 병법이 뛰어나니까 이 제갈공명이 키워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자군 전투에서 제갈공명이 부탁을 했죠. 저 오자군 전투가 모르겠는데 어떤 한 전투에서 절대 산 위에다 진을 치지 말고 산 밑에다 진을 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진을 근데 자기 생각에 자기도 어느 정도 병법에 통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산 위에다가 진을 쳤죠. 그래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더 싸움하기 편하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진을 쳤는데 물길을 딱 막아버렸죠. 상대팀 그 제갈공명의 그냥 위나라 군사들이요. 위나라가 딱 막았죠.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고 물을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대패를 해버리죠. 대패를 해가지고 마속만 어떻게 겨우 살아가지고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말 듣지 않고 제갈공명이 자기 말 듣지 않고 지 맛대로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많은 병사들을 죽임을 당하게 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그렇게 사랑했던 마속인데도 눈물을 머금고 못 칩니다. 이 공부가 그런 거예요. 자,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신계에서 또 천상에서 너는 내 사람이다. 우리 민족을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세계 역사를 바로 세울 사람이다 라고 딱 찍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중단하면 내칩니다. 자,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너무너무나 무서운 공부예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엄청난 대가가 따르고 보상이 따르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다치고 많이 아팠는데 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몸이 좋아지는 공부가 되구나.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공부가 되구나. 하면 할수록 좋아집니다. 어떤 분이 물었더라고요. 제 피부가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이렇게 가서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59이에요. 다른 사람 59이라고 하면 안 보죠. 자, 이런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수승화강이 그러니까 저절로 돼요. 수승화강은 뭡니까? 자, 사람이 이 폐는 심장은 위에 있고 심장이 조금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숙균이 올라가고 화학균이 내려가게 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정도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화가 위로
화가 많이 나면 화가 위로 올라가요. 그럼 머리가 뇌졸중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반신불수라든지 이런 병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몸을 계속 숙기운이 머릿속으로 올라가야지,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야지 머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늙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차를 마시게 녹차를 마시게 됐어요. 이 차가 이렇게 마시면서 제 몸이 균형이 잡혀지고 몸에 나쁜 작은 노폐물을 배출해 주니까 이 차가 굉장히 몸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비결이 제가 젊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5월 2일 날 수업할 때 전후 고양시에 대해서 이분이 제가 냈잖아요. 이분이 국가적인 형태를 완전 형성을 완전 체계화시킨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해가지고 그렇게 체계해 놓고 이 웅족한테 제국한테 사유한테 왕위를 물려주죠. 근데 제국이 제곡, 제지, 제욕 백몇 년 동안 자기네끼리 웅족이 황제족이 왕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전에 찾아보면 고향이나 말 찾아보면 고향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좋은 일만 하는 것 이런 뜻이 나왔더라고요. 고향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그러니까 고조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전후 고양시에 대한 어떤 그 근문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 전후 고양시 그때 나온 근문을 공부해서 이 고조선 사회 전반적인 내용을 다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길게 좀 계속 자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문식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이렇게 또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보면 볼수록 새로운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작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폐집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그 구병구가 그러니까 그 하계가 자기 엄마인 여와하고 백익 임금을 죽이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시를 쓰는데 근데 그 시가 뭐냐면은 그 시가 뭐 구병구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시를 알려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그때 그 상황을 정확히 보고 구론은 초나라의 어떤 재상이고 아주 시인이었죠. 대시인이었죠. 그분이 이제 구론이란 그분이 그 시를 썼습니다. 천문소징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육아들이 해석한 걸 보게 되면 그것을 굉장히 미화를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근문신고에 관련된 그 역사적 배경에 관련된 중국 사서 또는 논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야간반이가 좀 이상한데요. 근데 하여튼 야간반에서는 이제 주간반이 생겼으니까 야간반이겠죠. 야간반에서 이제 중국의 다른 사서와 또 논문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전설과 신화 전설에 나오는 우리 걸로 해석된 것도 있지만 또 안 된 그런 유의 책들이 저한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이날도 화폐집 하면서도 거기서 관련된 중국 사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이제 신규로 이제 처음에 들으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왜 반만이 문자인 청동기 명문 고급문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서 그 얘기는 아까 맨 제목에 우리가 고조선을 공부하는 이유는 중국을 접수하기 위해서. 자, 우리 마음이 이런 방송을 듣고 전 중국은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인데 저놈들이 어거지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실들이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중국 땅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됩니다. 그 마음이 그 중국 땅을 접수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제가 중국 보기를 하면서 그때는 중국이 상당히 작년에 중국 보기를 하면서요. 중국이 뽀개질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면서 점차적으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무너지게 보이고 이제 확실히 문을 닫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 방송대로 되고 있구나. 이게 그냥 하는 방송이 아니구나. 근데 이것을 아니까 빨리 사람들한테 정신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세 분이 근데 다 여성분이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군문을 가지고 근문신고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유불선 기독교에서 또 문학에서 또 신화와 전설 속에서 이 고조선이 고조선 왕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것도 재미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문학적인 그런 얘기가 더 많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이 전제 자료도 많이 있고 또 많이 그런 자료 축적하고 그 자료는 다 제 머릿속에 있죠. 머릿속에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뽑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좋아지게 여기 우리 사무실 강의실이 사람을 많이 자죠. 그러니까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장사 충분하니까 40명은 좋게 수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와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굉장히 서로 길을 교감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니까 나중에 또 새로 들어올 때는 또 어떤 이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같이 신청해 주시면 아마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분은 바로 중국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는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적이 된 분들은 계속 지금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전 그거 사실은 모르죠. 우리 본부장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근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자료를 할 때도 예전엔 그랬는데 다시 한번 보고 이제는 예전에 강의했던 처음에 그 작년에 강의했던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제가 이제 혁사만하고 많이 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자, 보세요. 이제 이거 설명하면서 자 아까 그 한 얘기가 그 얘기 이것은 저는 이제 물론 그냥 주역이라든지 우주 변화 원리라는 것을 이걸 접하기 전에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사실은 환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원시 반발한 그 시점 때 왜 우리가 중국 대륙을 접수하게 되는가는 몰랐죠. 근데 고조선사 반반전의 문자로 보여진 즉 청동기 명문 고군문을 딱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왜 지금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가. 물론 지금 미국에서나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아니까 예전엔 80년대에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흠모하는 어떤 나라였는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중국 놈은 별게 없구나. 그리고 우리한테 우리를
우리가 자신들이 돌아갈 본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그 책이 반만 년 전에 문자로 쓰여진 그 책이 그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미 천지가 앞으로 되어지는 울로가 정해져 있고 그 되어지는 과정을 알고 있기에 이제 해야 할 것은 그를 감당할 인재들에게 이 공부를 시켜야 할 때가 되었기에 이렇게라도 유튜브로 풀어놓고 있는데, 특히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배포를 가진 인물들이 포진해 있는 주대안에 연관되어 있는 인재들이 그런 막중일을 하게 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내놓는 것이다. 자, 근데 그 주대안에 연결된 분들은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상당히 많아요. 또 주대안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또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주대안에 나오는 방송을. 그런 분들이 뭐 이 현대의 세태를 명확히 알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인식하고 그렇게 움직일 때 이제 그것을 담당하게 되죠. 알지도 못하고 그 일을 담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있잖아요. 흔히 쓰는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중국을 접수하게 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우리 고토를 회복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고토는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 전체를 말하기도 한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중국은 한번 휘몰아칩니다. 그 중국 놈들이 자기가 배를 가듯이 그 폐렴을, 그러니까 무한 폐렴 바이러스를 터뜨렸듯이 또 다른 것을 터뜨려요. 왜? 그것을 지금 자꾸 다른 나라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뭐 보상을 요구하고 하니까 그런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사묘템을 지네들이 스스로 터뜨릴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벌어질 겁니까?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들 열심히 한번 보십시오. 자, 요 글자 보세요. 요게 진나라 글씨체입니다. 멋있죠, 아주? 자, 요런 글자는, 요 글자는 고군분하고 나오는 글자와 별 차이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군분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글자가 이게 무슨 글자구나, 밑에 물론 쓰여 있지만은 그것이 왜 이런 글자가 나왔는가, 그 공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강의실하는 공부입니다. 자, 이것도 그렇고요. 자, 제가 여기서 얘가 공부하려고 한 것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글자가 이랬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 자, 여기 다음 장인가? 여기 혁사만하라는 말이 있죠. 얘 혁자고요. 얘 혁자가 무슨 혁자입니까? 놀랄 혁자. 호랑이가 놀랄 혁자예요. 그러니까 이 호족이 황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혁사만하라는 설명하면서 또 한번 들어보세요. 요 하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요 상태도 나 상당히 깜짝 놀란 게, 이런 글자를 공부할 때, 하자를 공부할 때 어떤 우리 강의들 한 분이 이 하자의 어떤 근원이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글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셔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들의 실력이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저 한자 몰라요 이렇게 되는데, 한자 실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고음도 해석하는데 상당히 그 지혜가 번뜩이더라고요. 자, 그것은 뭡니까? 그 지혜는 누굽니까? 사람이 퍼뜩 들어오는 그건 신이 개입하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면 신이 응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은 신이 드러나는 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따라서 그에 따른 신이 응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그 혁사만화에서, 자, 혁사만화가 실린 근문 전체를 실었다. 이 자료는 중원 대륙을 통일한 진나라 진시황 제2 6대조 진묵공을 모신 사당의 종에 새겨진 글귀로 송나라 사람 설상공이 이분의 송대 근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송대 때부터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 사회가 모계 사회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조금 약간 좀 비틀어진 게 있었죠. 모아서 펴는 역대 종정이 관지에 실린 것이다. 자, 요 책을 보고 싶으면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니하라가 무슨 말이라는 말은 진다라를 세운 진시황제의 6대조 목공을 모신 사당의 종에 새겨진 글귀에서 발견된 말이다. 목공은 소위 춘추시대 패자 중의 하나로 이름은 이무성을 영이라고 하는 인물로 진시황의 진달의 터전을 닦은 인물이다. 그래서 영성이라니까요. 영성은 김씨, 박씨, 이씨, 조씨. 그러니까 조씨가 그 나라 조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성 계통이죠. 그리고 또 더 있는데 그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자 이제 이 글귀를 하나씩 풀어보자. 혁 호랑이가 두려 벌벌 떨게 하다라는 뜻이 혁자다. 사람 하야금 할 때 사역을 쓸 때 사자 씁니다. 만하 오랑캐죠. 된 놈 하자. 이 글귀는 송나라 설상공이 청동으로 만든 역대 종과 소태남은 글귀를 모아서 지은 역대 종정 이 관지 113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직역하면 오랑캐인 뗀놈으로 하여금 두려 벌벌 떨게 하라는 뜻이다. 이때부터 중국 놈들이, 그러니까 고조선 역사가 시작한 이래 중국 놈들이 하는 짓거리는 바퀴벌레 같은 도조 히데시가 일제 때 저 중국 놈들은 바퀴벌레 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죠. 오랑캐는 대체로 진화인들이 우리 동의적으로 부르는 호칭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뜻밖의 호칭이었지만 여기서는 하족 즉 화하족을 오랑캐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이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음을 읽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화가 뭡니까? 가지지자예요. 그냥 문화의 저 외딴 하는 족속에 지나지 않죠. 진화인 중국놈들은. 자, 또 이거 보세요.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분서갱유를 함으로써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헛소리를 짓거리는 유생들을 입을 막아버리고 사상적인 통일을 꾀하였지만 중국의 사가들은 분서갱유를 한 진시황제를 반인류적인 사건을 일으킨 폭군의 모습을 묘사해왔다. 중국 유생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가장 그 나라를 통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문자의 통일이죠. 문자의 통일하고 도량령의 통일. 이건 한 나라가 될 수 있게끔 만든 하나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죠. 9년제 도량령의 통일 등 거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기초를 닦은 더 많은 업적이 있었고 또 진나라 때 제대로 법체가 한 나라를 다 할 수 있는 통치 기반이 됐다. 그래서 중국에는 항상 진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 한을 이야기해도 예전에는 진나라가 동이족의 나라니까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냥 연구를 안 했습니다. 80년대 이전까지는. 그런데 진나라를 인정 안 하면은 한 나라가 존재 자체가 어색해지고 무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0년대 이하부터 진나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저께는 진사고에 나온 내용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분서갱유란 쓰는데 말 그대로 책을 불태워 유생들을 산채로 묻었다는 뜻이다. 통일에 따른 새로운 통치에 대하여 수많은 유생들이 반대에 부딪힌 진시황제의 죽기를 바다하지 않고 상수를 올리는 유생들을 매장하였다는 것이다. 자, 유생들, 자 보세요. 진시황제, 제가 말했잖아요. 진시황제, 진나라가 어떤 사상적인 토대, 어떤 근거를 마련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이사였죠. 이사가 국무총리격이죠. 이사가 거의 이사가 누굽니까? 순자의 제자예요. 순자의 제. 그러면 그것을 가장 하단을 보고, 그러니까 육아의 그 하단을 보고 사람은 무지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이것이 순자의 하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서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면 그 맹제에 대한 학설을 풀이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순자에 대한 것은 책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100권 중에 1권 정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순자는 너무나 수학적인 도식적인 어떤 법 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에 건드려도 별로 묘미가 없어요. 맛이 없죠. 썰풀기가.
근데 맹자는 설득해. 이러이러해야 하느니라. 이러면 되겠지? 이런 게 유생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진시황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 법체계를 세워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유생들의 못마땅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유생들이 맨날 상소를 올리고 해가지고 이거 말을 맡겨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생들이 반대분들이 매장했다는 것이며 새로운 통치인님의 대립되는 이념이 유생들이 읽는 책에서 비롯된다 하여 수거에 불태워 버렸다는 얘기다. 사실 이 짓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역사서 고려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리 대륙의 역사서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역사서를 몽고 침입 때 그 책을 다 갖고 그 사고는 불태우고 그리고 책을 갖고 몽고를 갖고 왔죠. 근데 몽고가 공사될 때 그게 지금 모스크바 쭉 쏘는 애들 다 갖고 와서 모스크바 도서관에 있다는 말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남아있던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조 때 이시조선 때 그걸 다 수거해 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청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우리 어떤 근본 역사를 없애버린 게 이조예요. 이시조선 같은 뭐 같은 나라였죠. 그러니까 노면 말같이 하면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나라가 바로 조선이에요. 이시조선이에요. 말은 유생들이 그렇잖아요. 말은 정말 많이 해요. 근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요. 누가 그렇습니까? 빨갱이들 똑같아요. 그러면 그 결론이 뭡니까?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조 시대 때 핍박받은 어떤 천민의 자손들이 태어나서 하는 짓거리가 바로 그 후손들이 바로 그냥 불쌍하죠. 그 빨갱이들이구나. 좌파에 물든 애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부모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봤을 때 너무나 불쌍한 족속들이죠. 좌파에 물든 인간들이.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동정이 있게 되죠. 왜 동정을 하게 되느냐? 이제 그런 인간이 싹 다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돼서 이렇게 맨 처음에 그 좌파들이 할 때는 굉장히 울분을 태엽게 들고 했지만은 이제는 정리가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쓰러져 가구나. 우리 우파,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습니다. 유하고 그 유한 마음이, 그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이런 부드러움을 가진 우리가 앞으로는 그 세상을 다 접수한다는 선생을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어쩌면 진시황은 자신 집에 내려오는 옛 서적을 보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기록과는 전혀 성격과 내려온 다른 유가 서적을 보았다면 진시황에 대한 분석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하나의 그 보고자 그냥 한번 제가 옛날에 쓴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특히 이 혁사만화는 상서 요전이 많이 하라의 대꾸를 이뤄서 더욱 관심을 끌기도 한다. 자, 이 많이 하란 말이 공자가 쓰면서 많이 하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많이 하라는 야만스러운 이족, 동이족이 하늘을 다 소란스럽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맞아요. 혁사 만화에선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글귀는 조그마한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조작된 것이면 금세 알아챌 수가 있다. 상서 요전이라면 하계의 하나라 이전의 기록이다. 보통 그 하나라의 시조를 하우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우는 주는 전혀 하나라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계가 자기 엄마나 임금 다 죽이고 그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고 그러니까 하계가 내세울 게 없어요. 무식한 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유한 우임금을 제우를 올렸죠. 그래서 하나라의 시조는 우임금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하라는 나라는 제우의 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제우 이전에
하나라는 언급한 것은 그 자체가 조작이다. 그런데 제후가 순행에 지지했다는 기록 중에 발견됨으로써 만이하라는 기록 자체가 조작일 뿐만 아니라 동방 고대 역사를 썼다는 서경이 얼마나 조작되었는지 알 수가 있다. 여기서 공자가 수리부작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사기였음을 알 수가 있다. 수리부작이 뭡니까? 자기 기술을 했을 뿐 짓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뭘 짓지 않아서 다 사기쳤죠. 자, 그대로 거기 국부 그 지방에 있던 3,400여 개의 주권을 다 없애버리고 300개만 남기고 자기 입맛에 맞게 고쳐버렸죠. 그러니까 그 공자가 왜 그랬을까요? 이 엄마가 지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교육을 그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안씨죠. 안씨 무당이었죠. 안씨녀가. 그러니까 안씨는 바로 중국 황제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밥상머리 교육부터 별로 자기가 몸을 맡긴 그 숙량오리죠. 숙량오리를 대해서 나쁘게 생겼죠. 자기를 보살피지 않고 보살펴 주지도 않고 애기 뵙고 이 애기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박대한다고 나쁜 얘기만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공자가 정신이 바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듣는 얘기를 다 사기쳐버린 거죠. 그것이 근본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걸 공부하기 전까지는 공자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까지 어떤 문호를 정리한 사람이 공자고 그래 좋은 말만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역사적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시 우리가 고집이 센 사람들을 뭐랍니까? 안강체로 가지 않습니까? 안시 그렇습니다. 역사의 왜곡은 한시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역사적 안목으로부터 왜곡이란 눈 가리고 아웅시킬 뿐이다. 이제 진실이 직접 말하는 시대가 오고 있까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 도래했단 말이다. 이런데 그 진실을 밝히려면 밝혀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맑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이제 책을 보니까 요런 책을 보니까요 아무도 몰랐던 햇님 달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은 누가 졌는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작가의 이야기에서 이걸 보니까 오늘 할 강의 내용하고 너무나 좀 말했으면 좋겠다,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자, 먹고 남은 가미씨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면 씨 속에 들어있는 하얀 나무 모양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내면 저 깊은 속에도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누구나 그런 밝음의 씨앗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씨앗을 갖고 있다 해도 저절로 싹이 트지는 않지요. 밝아지고 싶고 빛나고 싶다는 첫 마음을 낼 때 비로소 그 방향성이 생기고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둠으로 향하면 어둠이 자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은 어떻게 하면 현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속여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온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밝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밝아지는 광명이 세상이 될 때 다 속아지는 거죠. 내 안에 무수히 많은 다양한 씨앗들 가운데 어떤 씨앗을 가꾸고 틔울지는 그 선택은 우리 마음이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밝음을 향하는 위 마음들이 모여 햇님 달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 햇님과 달님조차도 지금이 그 모습이 스스로 원하는 마음을 낸 결과물은 아닐까라고 제가 상상한 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묻는다 잘못 썼네.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내느냐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방향을 정하는 첫걸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 우리 근본 정신을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밝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전사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것과 밝은 마음과 웃음 속에 깃들고 커진다는 것을 이 땅에 자라는 아이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 책을 통해 전해주고 싶습니다. 자, 조계영 작가의 아무도 몰랐던 햇님 달린 이야기 중에서 이게 이제 맨 나중에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책을 얘기하는지, 이 책은 이제 뭐냐, 나중에 더 보고 싶으면 서점에 있으면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세요. 그것이 다 같은 의미에서 쓰였더라고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이 있다. 그거예요. 기독교 말하고 있어요.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어떤 변화가 있다. 그 변화 속에 내 자신도 구태의연한 어떤 옛 모습을 버리고 그 변화에 수긍할 수 있도록 그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들, 끔찍한 소식들이기에 이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며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지금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때, 즉 뿌리로 돌아간 때이고 중심에서 너무 멀리 가버린 현 세대에 벌어진 잡다한 일들에 눈 돌리지 말고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만약 예전의 생각에 잡혀 있으면은 몸이 탈이 납니다. 그래서 몸을 자꾸만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계속 그러잖아요. 요새 어떤 텔레비라든지 여러 매체에서 운동하는 법이라든지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좀 해놓으니까, 저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시고, 몸의 기혈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난잡하게 돌아가는 세태에 벌어지는 것은 새로운 기운으로 바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몸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긍정적인 몸은 어떻게 되십니까?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이 자기 몸을 긍정적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 되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이면 무엇이,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하는가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은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오해도 없어지죠. 예. 이 나라의 운세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운세이기에 이 한반도에 일어나는 일들에 이래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따라 정해지기에 천하대세를 잘 살펴야 한다. 그러면 이 천하대세를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어떤 실력이나 밝은 마음이에요. 맑고 밝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보면 그냥 투영이 됩니다. 투영이 되면 명경처럼 그냥 투영이 되면 그냥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대순정경이거든요. 이제 보라,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니라.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갈수록 달라지니 저절로 아느니라. 그냥 눈 뜨면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알았죠.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 뉴스만 잘 들어도 어떻게 돌아가는가. 뉴스 요새 KBS는 KBS를 요새 잘 안 보거든요. 근데 KBS 들은 사람이 요새 KBS의 뉴스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태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확 옵니다. 네, 그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연의 칩으로 만든 계룡을 하나니 세상이 막 일러주는 것은 모르리니라. 자, 보세요. 계룡이 뭐예요? 닭자하고 룡이 뭐죠? 누에예요. 계속 얘기했죠. 누에를 용어로 중국 놈들은 이것을 기만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써왔죠. 자, 이게 원문은 알겠습니다. 한디 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사람이 행동하는 바를 알면 세상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맡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늘의 일을 알지만 사람을 모르면 세속과 어울릴 수가 없고 사람을 알고 하늘이 하는 일도 모르면 더불어 놀 수가 없다. 이건 회남제에 나오는 말이에요. 회남제에 나오는 말인데 요게 이제 요 말이 바로 상통천문 하찰들이 중통이니 바로 사람의 마음을 통해야 된다는 뜻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맑은 마음과 공부를 아주 깨끗한 마음을 보다 보면 다 이렇게 그냥 저절로 됩니다. 자, 요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자료를 갈 거니까 요것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댓글에 대해서 댓글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영이 열리면서 깨끗해지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구나 하는 감사. 이 방송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귀하신 말씀 항상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만나뵐 그날이 기다리면서 열심히 유튜브 방송 시청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늘 건강하세요.
정말 선생님 피부는 아기 피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차 마시는 사람들 보면 동네 가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젊습니다. 차를 이제 녹차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녹차도 이걸 아셔야 돼요. 녹차를 마실 때 보통 이제 춘분부터 상간까지는 생차를 마셔요. 그리고 상간 이후부터는 상간부터 입춘 이전까지는 입춘 이전까지는 발효차를 마십시오. 그래야지 몸의 어떤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고 차에 어떤 거부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차의 힘이 컸죠. 그리고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하루에 이제 이 방송하고 강의할 때는 제가 운동을 못하지만 이제 강의하고 할 때는 보통 산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지 몸의 기혈을 돌릴 수 있는 하고 하는 방법을 해야지 몸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면 매일같이 하는 기공체들 한 20분, 15분 내지 20분 하고, 그걸 습관으로 한 20 몇 년을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냥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게 노력을 해야 되죠. 꿀 피부요. 연세는 잘하면, 아까 얘기했죠. 방금 얘기했죠.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59살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무엇이 답답하여 해서 힘들게 유튜브 방송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요. 또 만나 뵐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딱 쓰다 그냥 한번 만나 뵈러 그냥 갈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항상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하니까 고맙기도 하고요. 내 시간이 되고 언제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겠죠. 그건 지금 어떤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자, 요 아까 그 얘기하고요. 감사합니다. 향명 선생님 교육 덕분에 눈을 뜰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데요. 화요일에 서울교육청에서 3시에서 5시에 하시나요? 이제 강의 시간이 잡혔습니다.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요새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도 여러분들이 댓글 쓴 분들을 보면 알지만은 이런 진실만 가르쳐 줘도 그냥 사람들이 눈을 열고, 왜 마음이 열리면은, 눈이 열리는 거는 금방이에요. 마음이 왜 열리나, 어떻게 열리나, 생각이, 어떤 공부가 되면 마음이 열립니다. 공부가 바르게 되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 이분이 지금 어디까지 왔다, 어느 순간 이 고비를 넘겨야 할 텐데, 이런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이니까 이런 공부를 자꾸만 듣다 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면 이 방송이 위기 대처 방송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십시오까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급하게 돌아갈 땐 그걸 이야기할 겁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주위 친구, 아들, 후배, 친척 이야기해도 귀가 막혀서 내가 절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좋은 책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 그 책에도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 좀 어떤 공부를, 자기 근본을 찾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전쟁사는 읽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사는 뭐니까 사람 죽고 살리고, 거기에 어떤 병벌이나 남을 속이는 그게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정신을 병들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수행하는 사람이나 어떤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전쟁사를 읽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 그 글 속에, 말 속에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모든 얕잡으면 안 됩니다. 중국이 별볼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별볼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죽여버릴 거니까 미국은 가만두지 않는 걸요. 중국 처음부터 망할 건 모델링 되어 있었어요. 미국이 맘먹고 중국 망하는 건 3달이면 망해요. 한국은 일주일에도 가고 3일은 됩니다. 이건 이제 역사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죽이려면 맘먹고 하면 되죠. 되는데 이건 이제 우주의 운행 질서, 천지 질서를 알고다 보면 이제 그때가 되면은 왜 그렇게 되는가를 알게 돼요.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느냐, 공부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날을 넘길 수 있게,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의 영적인 어떤 진동수를 높이면 됩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참 힘든 과정이죠. 주변에 보면 육체의 배반을 채우기 위해 영혼이 병들 것을 감수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우매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대화를 하면 내 가슴을 답답해지게 만드는 인간관계는 끊어버립니다.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을 가지기 위함이지요.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사람을 골라서 만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공부하고 우리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저 사람 기운이 안 좋다 하면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저한테 몸에 굉장히 큰 탈이 오고 해가 옵니다. 하여튼 영혼을 계속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 썼더라고요. 지켜보는데 실력이 왜 필요합니까? 개나 소나 지켜보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실력이 필요 없지요. 그건 실력이 아니라 자기 최면력 방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멍청하게 표현하자면 감나무에 감이 떨어질 것 같은 자리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는 멍청함이죠. 결론은 그냥 내버려 두면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죠. 그게 실력이 필요한가요? 반대쪽에서는 부정한 방법인 모든 실력으로 우리가 기다려서 그 일이 벌이기도 전에 다 선수치고 빼돌립니다. 자, 우리가 그랬잖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제 차원이 다른 세계로 바뀝니다. 그 차원이 바뀌는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자기 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현세 이뤄진 일들에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라는 게 뭐냐, 제가 써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심신에 어떤 충격이 와도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력이라면 몸과 그러니까 우리가 꽁푸한다고 그러잖아요. 꽁푸는 뭡니까? 꽁푸 틈이란 말도 되고 공부란 말도 되죠. 그러니까 여유를 누릴 줄 알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을 같이 함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그 꽁푸예요. 그 꽁푸.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꽁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무술이 아니죠. 우수가 아니죠. 우수가 아니고 이런 이 운동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하는 게 뭐냐, 기공 체조를 하거든요. 아침에 아까 얘기했죠. 15분 내지 20분 정도. 그게 이 몸 기혈 도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면서 요새 뭐 텔레비,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운동 방법에서 많이 익히고 한번 해보십시오. 개나 소나 지켜보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말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실력이 안 되면 다 죽기 때문에 지켜볼 수도 없다. 앞으로 어떤 시간이 도래하는지도 모르고 아이 같은 소리에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도 말을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할까? 네 말은 그 말이 아니야. 너 왜 그렇게 말해?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고 밑에서 보는 차원하고 말이 영 틀리다는 얘기죠. 자, 군산에서 미국에 잘못 쓴 거예요. 미국에 의해서가 아니고 중국에 의해서요. 생화학자이 발상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좀 위협을 넘어선 발언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교육하는 장소로 한번 참석하려고 합니다. 자, 중국이 근데 지금 하는 걸 봐가지고 대구에다 뿌린 거 보면은 군산에다 안 뿌리겠습니까? 군산에 지금 미국 기지가 다 집결되어 있는데, 여하튼 자기네가 이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자기가 한반도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라에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남의 것만 탐하는 탐욕이 너무나 심한 그런 족속이 바로 황제족이에요. 그 탐욕 때문에 중국은 망하는 겁니다. 강의를 꼭 내야 들을 수 있나요? 대의는 돈을 바라지 않는 대의. 보세요. 대의. 의라는 게 뭐예요? 가을이에요. 가을 기운이에요. 가을 기운은 어떻습니까? 그냥 추상같이 내려치는 기운이에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와서 강의 들으려면 당연히 어딜 가든지 강의를 들으려면 강의를 들어야죠.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잖아요. 공짜로 하잖아요. 자, 이것만 들은 것은 만족해야지. 뭐 강의 물어 듣고 싶어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조금 몰라서 얘기하는 거죠. 알아서 열심히 활동하시면 돈이 알아서 따라옵니다. 돈 때문에 따로 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 사실 그래요. 돈 중요하죠. 아주. 돈은 도의 할아버지인데.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불러보려면 돈을 불러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불러보면 돈을 불러봐야죠. 그 사람 마음이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건 다른 게 없어요. 강의는 반드시 내야 한다. 이 방송이 대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 이끌려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추상같이 날카로운 칼로 내려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이다. 이런 강의를 직접 얼굴을 대하면서 하는 강의는 서로 길을 교감하면서 하는 것이기에, 이런 강의를 공짜로 받거나 이상에게 건방짐을 가지고 왔다가는 큰 해를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먼저 내가 이 강의 듣지 못하게 한다. 들어서는 안 될 인간이 수천만 금을 가지고 여기에 하는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올지라도 그냥 내가 내려친다. 여기 와서 그냥 내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왜? 다른 듣는 사람, 다른 사람마저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는데, 물론 우리 강의를 듣고 오시는 분 중에 이 세상 속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열의 아홉은 다 뛰쳐나가요. 또 뛰쳐나가게 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열의 아홉에 한 명, 그분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걸러내야 합니다. 자, 왜 걸러낼까요? 제가 돈 벌기 위해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요? 개나 소나 다 듣게 만들죠. 그래서 인기몰이 하죠. 전 그렇게 안 해요. 왜? 사람을 길러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까지 이런 고조선을 내놓고 우주 원리와 같이 유무선 기독교 같이 종교 철학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으려면 어떤 자기의 정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정성이 와서 여기 할 일 많아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와서 몸으로 때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들어가서 뭘 하면 맨 처음에 들어가면 먼저 서법부터 어떤 주무례를 가르쳐 주지 않고 먼저 밥상에 먼저 나무를 해오거나 밥을 하거나 이렇게 청소를 하거나 이런 일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나를 버리는 과정이에요. 자기 자신에 붙어있는 그런 찌꺼기를 버리는 그런 과정이, 그런 과정 없이 이런 강의를, 이런 공부를 하겠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 위와 같은 댓글을 쓴 인간이 기운이 사악하기에 저런 소리를 해드는 것이다. 저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여기 오게 하면 반드시 분탄을 친다. 아니, 치게 되어 있다. 제가 가군을 하면서 그 아이의 사정을 알고 만약 그 강의를 깎아준다. 반드시 문제 생겨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나갑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애들을 그렇게 한 20몇 년도 안 가르쳐 봤으면 몰라요. 그러나 알기 때문에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 도사님 대단하십니다. 상대편과 두 분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원해드리며 존경합니다. 저 도사님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고, 사실 이제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예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몇 년도 아니네요. 그냥 조금 있다가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해야 우리가 또 망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종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기운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지식이 아니죠. 우리가 몰랐던 반만 년에 있었던 사실을 밝혀주면서 원시 반번 그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가르쳐주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호흡하면서 그런 인물로 거듭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요거는 이제 일단 한 분이 자기의 어떤 일단 살아온 과정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시는 분은 좋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방송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크게 변할 수 있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이니까 계속
기도 드리겠습니다. 박수 쳐주시고요. 쳐주고 제가 박수 쳐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군사에서 미국의 옛 생활학자에 발생한다. 이거 아까 이야기했네요. 자, 오늘 요까지, 요건 제가 한 것을 또 한번 다시 옮겨놨네요. 이게 마지막이죠, 이제. 네. 자, 오늘 요까지 강의 수업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있는 사실하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몰랐죠. 왜? 한글로만 쓰여진 책만 본 사람들은 몰라요. 적어도 중국어 영어에 정통하면 여러 가지 문헌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고 이것을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아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